안녕하십니까. 예.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중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우리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한다면 특성 임피던스 Z0는 뭐죠? Y에 사실은 어드미턴스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브와 개방해놓고 측정하는 거죠. 개방하는 시험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임피던스는 단락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2차 측을 단락하는 단락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거야. 이렇게 측정한 값이 어떻게 나왔다고?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뭐예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나온 거죠. 송전선로는 R과 G를 무시하고 J 오메가 G면 얘는 뭐만 남은 거예요? C분의 L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오음값을 측정한 겁니다. 자, 물론 전파 정수를 감마라고 한다면 감마도 어떻게 나온 거예요? 루트 뭐를 표시해요? LC로 표시하지만 얘들도 무슨 실험한 거야? L과 C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락 시험과 무부화 시험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자, 22번. 22번은 원자 번호 92. 예, 이렇게 표시하죠. 92에 우라늄 235번이 나왔네요. 예,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가 6000kcal/kg이랍니다. 의 발열량을 석탄은 몇 톤에 상당하는가 그랬어요. 단 우라늄 1g이 갖는 1g이 발생하는 에너지는 약 얼마? 1965 곱하기 10의 4승 kcal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석탄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으니까 1g이 갖는 양으로 뭘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g이 갖는 에너지 양으로 뭘 나눠주면 된다? 그 우라늄이 발생하는 에너지 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석탄양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결국 석탄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 1900 얼마라 그랬어? 65 곱하기 10의 4승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6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3275kg이 나오는데 3275kg이 나오는데 뭐로 구하라 그랬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톤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약 3. 얼마 나오는 거야? 3.275인데 3.3이다. 이렇게 계산된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그래서 답이 가번으로 나왔다. 우라늄 235가 뭐 하는 거예요? 얘가 핵분열하는 거야, 얘가. 자, 우라늄 1g을 예를 들어서 켜내면, 우라늄 1g을 켜냈는데 이만큼이다 그러면 우라늄 238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 답니다. 얼마? 99.3%는 우라늄 238이에요. 그럼 우라늄 235, 지금 여기 핵분열하는 저 우라늄 235는 얼마나 들어있냐? 0.7%밖에 없어요. 저 우라늄 235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분열해서 얘가 연료가 된단 말이야. 얘는 뭐야 그럼 결론은? 우라늄 238은 버리든지, 얘가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플루토늄을 만들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 플루토늄을 만드냐면 중성자가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 속도가 1메가 전자볼트일 때가 있어. 아주 고속에 1메가 전자볼트가 어쩌다가 우라늄 238에 잘못해서 충돌을 하면 그때 핵분열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플루토늄 뭐 어떻게 써야 되나? TH라고 해야 되나요? 토륨인데 이거는 플루토늄. 하여튼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플루토늄이 뭐예요? 핵무기의 뭐예요? 핵무기 만드는 그 자재잖아. 그죠? 자재. 어떻게 보면 연료잖아요. 그죠? 핵무기 물질이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추출도 못하고 아예 만드는 능력도 안 되고 못 만들게 하니까 안 만들어 봤지. 그죠? 그래서 안 만들어 봤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지. 옛날에 한번 어디에요? 저기 공릉동이라 그러네. 서울 공릉동에 가면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데 그 카이스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저기 경주 쪽에서 조금 요만큼 갖고 왔다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막 IAEA에서 와갖고 막 니네 플루토늄 실험하는 거냐 뭐 등등 해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거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우라늄 235를 한 4년 동안 운전하고 나면 플루토늄이 1%가 나옵니다. 이걸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1%가 또 플루토늄이 나오긴 해요. 그런 거 갖다 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폐기하든지 저기 저장고에다 갖다가 다 쌓아놨죠 지금. 예. 자, 어찌됐든 가번이고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평균 유연학차가 48m, 저수지식의 발전소에서 1000세제곱미터가 있답니다. 1000세제곱미터. 얘 뭐의 단위예요? 최적. 그죠? 최적의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지, 세제곱미터. 최적이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각 단위 1m당이라고 한다면 가로의 메다, 세로 메다, 그 다음에 높이 메다를 다 합한 게 최적이 되죠. 어떤 그릇의 크기가 나오는 거지. 그릇의 크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릇의 크기가 나왔다. 의 저수량은 약 몇 킬로와트아워의 전력량에 해당하는가 그랬어요. 전력량의 밑줄. 전력량이라고 하면 전력량은 발전 전력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야? 전력량이 나오는 거죠. 발전 전력량은 초당 킬로와트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주라고? 시간 아워를 곱해줘야지만 뭐가 나온다고? 전력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전 전력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9.8 QH의 이타-T, 이타-G 종합효율로 쓸게요. 곱하기 여기다 뭐 하라는 거야?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우리 발전 전력이 계산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유량 Q를 준 것이 아니라 뭘 주어졌어요? 발전소 최적이 주어지고 뭐 등등 평균 높이가 주어졌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이 Q라는 놈은 유량으로서 그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파 세크란 말이야. 세크. 아시겠죠? 이거는 유량이 뭔데 이 초당 이 그릇에 저 최적의 그릇에 채워주는 물의 양, 걔가 유량이야. 수량. 아시겠죠? 이 그릇에 초당 채워지는 양을 유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있으면 9.8 뭐가 되겠어? 요를 시간에 대해서 뭘 나눈 거야? 최적을 나눈 거지. 그럼 T분의 뭐가 되겠어? 최적 V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지. 자, 곱하기 H의 이타에 곱하기 T가 곱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있으면 9.8에다가 곱하기 시간 T는 서로 지워질 수 있죠. 근데 얘는 아워고 얘는 뭐야? 초당이니까 쟤를 초로 바꾸면 3600T가 되는 거죠. T분의 V 곱하기 H의 이타 T가 될 것이고 서로 지워준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이제 서로 뭐가 된 거야? 아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9.8에다가 곱하기 3600분의 최적이 얼마라 해서 1000이라 그랬나요? 예, 1000 곱하기 유연학차가 얼마? 48m 평균 높이가. 자, 그 다음에 이타가 얼마라 그랬어요? 종합효율이 수차 및 발전계 종합효율이 0.85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11.07 킬로와트.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니까요. 그죠? P의 기본 단위 뭐라 해서 킬로와트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가번. 자, 그 다음 24번. 정전압 송전 방식의 밑줄. 정전압. 아, 그렇네요. 어떤 나라가 됐든 전압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해진 전압대로. 나는 한전에서 몇 킬로볼트를 만들어줘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받고 싶은 전압은 얼마야? 22,900V. 내가 받고 싶은 전압은 얼마야? 380V. 내가 받고 싶은 전압은 얼마야? 220V. 이렇게 정해진 정격 전압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그게 정전압 송전 방식이에요. 당신들이 얼마를 만들어줘도 니네가 만든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 내가 받는 전압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정전압 송전 방식이라고 해. 그 정전압 송전 방식으로 받고 싶은데 그것을 한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22,900V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발전을 얼마나 해야 되고 유효전력을 얼마나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송전 방식을 해야 되고 어떤 전압을 송전해야 되고 전압 상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를 한전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력 원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왜? 나한테, 우리 수용가한테 내가 원하는 전압을 받게 해주려고. 그죠? 그래서 이걸 누가 그리는 거야, 이거? 전력 원선도는 한전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전기 사업자가. 아시겠죠? 한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전기 사업자가 이 원선도가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하다고? 나한테 정전압을 보내기 위해서 유효전력은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무효전력은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네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거 누가 만드는 건데? 발전기가 만드는 거 아니야. 계좌가 만들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원선도를 그리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면
가번에 보면 송수전단 전압이 필요하고 선로의 일반 해류 정수. 그렇죠. RLGC 값이 얼마인지, 송전선로를 어떻게 포설해 놨는지, 그거 우리 수영가가 어떻게 알아? 나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냥 22,900볼트만 받으면 돼. 그럼 걔네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 그 다음에 또 뭐, 왜 전압의 크기가 필요한 거야? 전력원소 드릴 때 뭐예요? 전력원소를 반지름을 로우라고 한다면 얘는 선로의 뭐, 임피던스 분의 ES, ER로 뭐예요?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이 결정되잖아, 그 크기가. 그러면 당연히 전압 크기, 그 다음에 선로에 뭘 알아야 돼? 여기 B기. 이게 뭐야, 다 B가. 임피던스 값 아니에요? R 값과 R 값과 무슨 값? L 값. 이런 것들을 다 지네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가번이 될 거 아니에요, 가번. 아시겠죠? 내가, 수용가가 받아야 되는 전압이 380V라면, 한전에서는 380V를 받을 수 있게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발전 전력은 얼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전력 원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답은 가번이 되고요. 자, 25번. 25번은 전원이 양단에 있답니다. 전원이 양단의 밑줄. 환상선로랍니다. 환상선로. 자, 환상선로가 뭐예요? 전원이 한쪽에 있고, 환상선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환상으로, 망으로 이렇게 망으로 루프가 돼 있다 이거야. 루프가 돼 있는 걸 우리는 환상선로라고 하고, 전원이 양단에 있다. 그랬어요. 부하가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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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가 이렇게 있더라.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 고장이 어디서 한 군데 생겼어. 그럼 이 고장 검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여기서 1, 2두 갈 거고, 1, 2두간이 어떤 걸 끊어야 되느냐를 검출하려면 누가 끊어주는 게 맞아? 이쪽에 전류를 읽어서 여기서 끊는 게 가장 맞겠죠. 그렇지. 이 멀리서 전원을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전류의 방향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가지고 검출하냐? 방향. 그 다음에 거리까지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거리 계전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 그죠? 답은 가번. 그 아래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전원이 두 군데 이상 방사상선로의 단락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요. 전원이 두 군데 있는 방사상선로는 뭐예요? 전원이 두 군데 있는 방사상선로. 이 방사상선로에서는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전류 계전기와 누구를 조합하라 그랬어요? 방향단락 계전기를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배전선로 고장전류를 차단의 밑줄 차단. 아니, 차단하려면, 고장을 차단하려면 차단기겠네, 차단기. 그럼 뭐 답을 다 읽어봐야 돼, 보기를. 몇 번에 있어요? 라번, 차단기. 단로기는 뭐예요, 단로기? 무부하 충전전류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방하고 폐로하는 놈이죠. 구분개폐기 뭐예요, 구분개폐기? 퓨즈야, 그냥 퓨즈. 그 다음에 컷아웃 스위치, COS, 퓨즈죠, 얘도. 네, 좋습니다. 답은 라번에 있네요. 26번은 라번. 자, 27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락의 밑줄.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로 가장 알맞는 방법은 그랬어요. 역섬락이 뭐야, 역섬락이? 철탑이 있다. 철탑에 가공지선 설치해 놨을 거고, 여기에 송전선로가 에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설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접지해서 뭐 해놨겠어? 이거 접지했겠지. 이렇게 매설지선 갖고 접지해 놨겠죠. 자, 이상전압이 가공지선에 치거나 또는 철탑 상부에 치면 그 이상전압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저항값이 낮은 대지 쪽으로 흐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대지의 저항이 우리 특고압 일종접지다 그러면 일종접지다 그러면 몇 오hm? 저항값이 15ohm이어야 되는데 12ohm 이하로 접지를 해놔야 되는데 이거 접지가 풀려갖고 무한대가 세서 예를 들어서 접지 저항이 대단히 커졌어. 대단히 커지면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류를 해 못해요? 방전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이 길이 아니네 여기가. 그러고 다시 올리 가는 거야. 여기가 저렴 간격도 별로 없고 도전으로 이렇게 딱 형성하면서 누구한테 영향 주는 거야? 이렇게 송전선에 파급을 시켜버리는 게 이게 뭐라고? 역섬락입니다. 결국 저항값이 작았다면, 대단히 작았다면, 매설진을 잘 설치해서 저항값이 대단히 작았다면 역섬락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았겠지? 자, 역섬락 방지하기 위한 대체로 가장 알맞는 것은 뭐예요? 탁각 접지저항을 낮게 주면 역섬락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아시겠죠? 자, 28번 왔습니다.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 28번.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E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이 자기 용량 W인
승합기 용량을 W라고 한답니다.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그랬는데요. 아마도 이거 같아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자기 코일이 있고 승합기 코일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린가 했는데 1차 측에 전압을린가 했는데 걔가 V2랍니다. V2고 여기에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자,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얘를 우리 승합기 코일을 2차 전격 전압 코일을 2라고 했답니다. 2라고 하고 자기 용량 여기 전류 I가 흐를 텐데 그때 우리 코일을 더 감았으니까 전압이 더 높은 전압 하이 볼테이지가 뜨겠죠. 이렇게 이런 게 승합기입니다. 그래서 1차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0V가 했는데 이 승합기 때문에 뭐예요? 2차 즉 전압이 높게 나오는 거 뭐 1100V가 나왔든 1200V가 나왔든 어찌됐든 이렇게 승합되는 것을 우리 승합기라고 하고 얘를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것을 우리 승합기 용량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기 용량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문제.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걸 수 있는, 여기에 부하를 걸 수 있는데 이 부하를 걸 수 있는 용량, 얘를 P2라고 하자. 부하 측 용량 P2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P2는 VI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H에다가 뭘 곱하려는 거야? 얘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VH 2차 측의 전압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P2 용량, 부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VH의 크기는 알 수 있고 I 값이 없으니까 우리 보기에서 보면 I 값이 없이 어떻게 해서 이 I 값을 구해다 넣었잖아요. 그죠? 구해다 넣었는데 어디서 구해다 넣을 거냐? 승합기 용량이 2에다가 I라며요? 그러면 I를 계산하면 2분의 W가 되나? 승합기 용량. 그거 갖다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W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죠? 이게 2차 측의 부하 용량이고 1차 측의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측의 부하 용량은 얘가 곱해준 게 부하 용량 아니야? 그죠? V2 값. 그죠? V2 값하고 I 값 곱해주면 P1 구해준다 이 말이야. V2에 I 값 곱해주면 1차 측에 전원 측에 뭐가 되는 거야? 부하 용량이 될 것이고 2차 측의 부하 용량은 요 전압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해주면 걔가 2차 측의 부하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답이 없다고? 아휴. 카본에 있잖아. 카본에 이렇게 써놨네. 2분의 VH에다가 W만 일로 왔잖아. 얘 답이 없는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자만 바뀌어도 답을 못 따라. 29번으로 갈까요? 29번. 배전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랑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 29번 보시면 캐스케이딩 현상. 자, 이게 뭐냐면 저압 뱅킹 방식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압 배전 방식에서 저압 뱅킹 방식은 뭐냐면 전원단, 그러니까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가지고 와서 그 전원에 우리 변압기들을 이렇게 병렬로 설치를 합니다. COS에서 보호장치 해야 되니까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했을 거고 변압기를 설치했고 그 변압기에서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따서 부하에 공급하겠죠. 부하에 공급해 주겠죠. 부하에 공급해 주겠지? 자,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데 변압기를 병렬 이용해서 같이 뭐하고 병렬 연결해서 얘가 부하가 모자르면 얘가 부하를 많이 써 그래갖고 변압기 용량이 딸려 그러면 내가 공급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놓은 게 이게 저압 뱅킹 방식이에요. 뱅킹 방식인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고장이 난 게 누구한테? 옆에 부하에 또는 옆에 변압기에 고장을 파급시키는 걸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방지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방지하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뭐를 설치해 놓는다? 이런 부분개폐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다. 그럼 변압기가 꺼지기 전에 누가 부터? 얘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은 더 파급되지 않고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캐스케이딩 현상이구나. 답은 몇 번에 있나요? 라번에 보시면 저압선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라든가 또는 일부 또는 전부가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 이게 캐스케이딩이다. 답은 라번에 있죠. 30번은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의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에 비하여 어떠한가? 문제 읽다가 다 까먹겠다. 자, 밑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냐면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얘를 PL-라고 하십시오. 이게 새로운 거야. 새로운 전력 손실은 자, 어떻게 해요?
30번은 부하역률이 어쩌고저쩌고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이때 손실이 생겼답니다. 그 손실이 PL-야. 새로운 전력 손실이 생긴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면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역률이 1인 경우에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해서 얘는 전력 손실이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원래의 전력 손실분의 누굴? 새로운 전력 손실을 구해라 이거지? 그러면 원래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죠? 우리 PL은 이렇게 구했잖아. 코사인 자승 세타 V 자승분의 P의 R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전력 손실식을 나머지 다 무시하고 역률만 갖고 얘기해보자. 역률만 갖고 얘기하면 코사인 세타 자승 세타분의 뭐가 됐어요? 얘 원래의 전력 손실에 대한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에다가 새로운 전력 손실이 생겼을 때 역률이 얼마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다네. 코사인 자승 세타라고 바뀌었답니다. 걔를 우리는 다시라고 하자. 다시. 아까 다시로 표시했으니까 다시분의 1은 그죠? 반비례하니까 제하고. 자, 여기서 얘들이 뭐라 그랬어? 역률이 1인 경우다. 그럼 얘가 1하냐? 1분의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분의 1은 결국 뭐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PL 다시 구하라 그랬으니까 PL 다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얘 1이니까 1 나눠봐야 코사인 자승 세타 다시분의 1에다가 제 PL 넘겨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게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 가번. 그죠? 가번. 이렇게 답을 찾으라. 31번. 그림과 같은 삼상삼면식 전설로의 단락점에 있어서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단 66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10%이고 저항부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단락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에 뭐예요? I, 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 IS를 PS는 루트 3상 달라니까 이렇게 하자. IS는 Z분의 Z1 정상분 임피던스분의 2A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고장난상에 뭐예요? Z1분의 상전압을 넣어주면 IS를 계산할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IS를 계산하시면 되겠네. 어떻게 한다? 이 공식대로 하시면 되겠죠. 고로 IS는 어떻게 계산해?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 10%분의 100 곱하기 IN을 구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럼 I는 루트 3 V분의 P 아니에요? 그냥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 V가 66kV가 주어졌답니다. 66kV 분의 뭐예요? PN이 얼마? 2만인가요? 20만인가요? 2만 kV가 주었네. 2만 kVA다. 킬로볼트 지워지니까 암페어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암페어가 나온 거지?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니까 1749.5 암페어가 나오더라. 다음 몇 번? 가번에 있네요. 가번. 자, 32번. 저런 문제에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같은 단면의 단도체를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복도체 뭐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우리 한번 풀이를 한번 좀 참고해 보죠. 풀이에 여러 가지 복도체에 대한 장점을 좀 써놨습니다. 자, 1번 선로의 인덕턴스는 감소한다. 맞나요? 왜? 등가 반지름이 커지니까 L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풀이를 좀 보시면 L이라는 것은 N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2분의 D가 되겠지. R이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인덕턴스는 감소할 것이고 두 번째 뭐를 써놔서 선로의 정전용량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정전용량 C에는 로그 11m라는 R2 등가 반지름분의 D분의 얼마? 0.02413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일 것이다. 자, 그러면 등가 반지름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면서 C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더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인계전압이 상승하더라. 왜? D가 커지면 D는 뭐하고 비례해? 인계전압과 비례하죠. 당연히 D가 커졌으니 인계전압과 비례해서 뭐예요? 인계전압이 커지더라. 네 번째 뭐예요? 선로의 정전 용량이 증가하더라.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다. 사인 뭐 델타다. 뭐예요? X값이 어떻게 된 거야? 복도체로 가면 여러분들 1회선을 2회선으로 가면 B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지. X값도 작아지니 안정도는 커질 것이고요. 다섯 번째, 안정도가 증대된다. 뭐 송전용량이 증대된다. 같은 얘기고요. 전이경도가 감소되더라. 자, 전선의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므로 전이경도는 낮아진다. 뭐야 이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이경도가 뭐냐면 바늘이 있어. 여기는 바늘이 뾰족하면 전이가 여기에 다 모여서 여기서 바짝바짝 일어나지. 코로나 일어나지. 만약에 전선의 두께가 이만해. 우리 바늘이 있어. 전선의 두께가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이경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히 작아서 뭐예요? 여기서는 코로나 일어나 안 일어나? 전선을 굵게 해놓은 데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전선이 짧은 데서는 전선의 단면적이 작은 요만한 데서는 코로나가 잘 일어나다. 전이경도가 크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답번이 답이 됩니다. 전선 표면의 전이경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복도체로 갔으니까 단면적이 켜졌는데 전이경도는 어떻다고? 작아지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답번이 되겠네요. 답번. 30 몇 번 풀고 있어요? 2번은 답이 답번이 됩니다. 자, 33번. 삼상삼선이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에 저항은 15ohm이랍니다. 15ohm. 리액턴스 X는 25ohm이다. 수전단 성간전압은 60kV, 부하역률이 0.8, 전압 강화율이 5%로서 이 송전선은 약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송전선로 그려. 송전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에 R값은 0.15ohm이고 X값은 얼마? 25ohm. 수전단 전압이 60kV에 여기에 부하를 달아놨는데 그 부하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부하 크기를 구하라네. 킬로와트를 계산하라 그랬고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은 얼마? 0.8. 아, 전압 강화가 생겼답니다. 여기서 여기와 전압 강화가 생겼는데 그 전압 강화가 율로 주어져서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을 100%로 봤을 때 뭐예요? 전압 강화의 크기가 얼마가 일어났느냐가 전압 강화율이죠. 걔가 얼마래요? 5%랍니다. 5%. 맞아요? 5%.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 구해라. 자, 우리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V분의 2에 곱하기 100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V분의 2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3상에서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곱하기 100%다. 맞아요? 자, 그러면 V분의 루트 3에 I를 구하면 I는 뭐가 돼?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나요? 맞아요? 오, 여기도 뭐가 돼서 루트 3이 들어가야지. 왜? 3상이니까 V에다가 얘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게지. 이게 뭐야? I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에 곱하기 100%였다. 루트 3 루트 지워주면 분모에 뭐 남아요? V 자승이 남고 분의 P에다가 코사인 지워주면 뭐만 남아요? R만 남지. 코사인하고 사인 지워주면 뭐가 남는 거야? X의 탄젠 세타 곱하기 100%가 이렇게 남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뭐 구하래? 얘 구하라 하잖아. 얘만 구해내면 될 거 아니야? 얘 어떻게 구해요? P는 여기 보이죠? 카메라 여기 보이죠? 안 보입니까? 예, 잠시만요. 저기서 P 구하래. P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33번에서 여기서 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R 플러스 X의 탄젠스 세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델이 있었잖아. 전압 강화율 델의 V자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R이 몇 오hm? 15ohm 플러스 X가 얼마? 25ohm 곱하기 탄젠스 세타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냐? 코사인 세타 얼마? 0.8이라고 그랬고 0.6 분의 뭐 델이 0.05 PU 값을 나타내지 퍼센트 5%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곱하기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 얼마였어? 60kV니까 얘 뭐야? 5ohm 기본 단위. 얘도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되지. 60,000 볼트 계산하시면 얼마? 72만이 나오는 건데 여기다 킬로와트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본 단위에서 뭘로? 여기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7200kW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34번. 자, 34번 보시면 이상전압의 파고치를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상전압 생겼다. 변압기 보호해야 된다. 뭐가 보호하는 거예요? 피레기죠. 피레기. 자, 답 몇 번? 4번이네요. 4번. 34번은 답이 4번이 될 것 같고요. 35번. 전력용 피레기에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은 그랬습니다.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은 그랬는데 직렬갭이 우리 피레기에는 갭형이 있습니다. 갭형에 보면 피레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변압기 보호하려고 변압기 전단에 피레기를 다는데 뭐와 직렬갭과 뭐로 달려 있어요? 이게 특성 요소가 돼 있지.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지에 이렇게 접지 잡아놓은 거죠.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직렬갭이다. 직렬갭. 그 다음 얘를 특성 요소라고 하는데 직렬갭의 주된 목적이 뭐냐요? 자, 볼까요? 답번에 보니까 있네요. 답번에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상전압이 쳐서 딱 저쪽 티알로가 봤더니 여기 저항이 아주 낮은 직렬갭이 있어. 그럼 여기 아크를 일으키면서 대지로 방전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일부라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이 크기를 감소시키다 보니까 TR로는 그 이상전압이 파급되지 않게 만드는 게 피레기였다. 그런데 이 직렬갭은 한번 방전을 하고 나면 다시 저항값이 올라가면서 상용주파수에서 이어서 오는 속류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 차단하는 것을 우리 직렬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상시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충격파 방전 개시. 충격파가 들어오면 방전한 다음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오프한다 이거야. 오프해놓고 그 속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속류는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오는 겁니다. 그 상용주파수에 이어서 오는 속류를 차단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36번으로 갑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코로나 현상이 뭐예요? 코로나. AC, DC 전압 어느 정도를 가하면 AC는 얼마? 21.1kV 이상을 가하면 또는 DC는 얼마? 30kV 이상을 가하면 센티미터당 공기의 절연이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서 부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꽃 등 섬락을 일으키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한다. 그 코로나의 뭐예요? 대안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문부터 볼까요? 소리액터의 소 능력이 저하된다. 왜? 우리 소리액터는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로 공진을 잡아놨는데 병렬 공진 잡아놨죠. 병렬 공진을 잡아놨는데 이 전류는 코로나 전류는 제3구접파를 포함하고 있는 진상분입니다. 진상전류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진이 깨집니다. 그래서 소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나번 전선 지점 등에서 전선에 부식이 발생합니다. 오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선이 부식됩니다.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죠. 라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전선의 전지 경도가 얼마? AC는 얼마? 21.1kV파 제곱센티미터당이고 이거 이상을 가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것이고 DC에서는 얼마라 그랬어요? 30kV파 제곱센티미터당을 가하면 이거 30을 루트 2로 나누면 21.1이 나와요. 그죠? 그만큼 절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절연을 약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DC는. 자, 어찌됐든 30kV를 가하면 공기절연이 파괴되는 것이지 40은 아니다. 답이 라번에 있네요. 4번.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선로의 길이가 250km인 삼성삼도시 송전선로가 있다. 중선선에 한 선 1km의 리액턴스는 0.5, 용량 서셉턴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 보니까 모으네요. 그죠? Y값이 주어졌습니다. Y값. 어떤 문제는 이걸 오음으로 주어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로에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라.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뭐분의 뭐예요? C분의 L이죠. C값과 L값을 주어졌나?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자 볼까요? C는 얼마로 주어졌어요? 어드미턴스 B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로 주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음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로 다 정확히 주었으니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쓰시고 L은 얼마가 주어졌어요?
L은 얼마 줬어? 0.5. 여기 C하고 L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뭘로 표시한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선생님 이건 헬리고 이건 페럿인데요. 예. 여기에 오메가 L 값이 있었잖아. 원래 오메가 L, 오메가 C 값이었잖아. 근데 서로 같으니까 지워준 거죠. 여기에 같으니까 지워줬지만 이 값은 뭐야? 얘가 X, L 값이고 얘가 뭐예요? 오메가는 서로 지워주는 겁니다. X, C 값이 주어진 거지? 그죠? XL과 X값, C값이 주어진 겁니다. 단위를 보시면 알잖아. 그죠? 단위가 XL 값이 5옴이고 XC 값이 모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모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408옴이 나온답니다. 순저항인 408옴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38번. 삼상송전선로의 고장에서 일선지락 사고 등이 삼상불평형 고장 시 사용되는 계산법은 다시요. 삼상송전선로에서 고장에서 일선지락 사고 등 불평형 고장의 밑줄, 불평형 고장 시 사용되는 계산법은 자, 이렇답니다. 38번은 삼상이 단락고장이 생겼다. 평형 고장이야, 이런 것들은. 평형 고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던 퍼센트 임피던스법 또는 오음법 또는 피유법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어? 단락 전류도 계산하고 단락 용량도 계산을 했는데 문제처럼 불평형 고장이 생겼답니다. 불평형 고장이. 불평형 고장이 생기면 비대칭 고장이죠. 대칭된 고장이 아니라 비대칭 고장이 생기면 불평형 고장이 생기면 뭘로 다 계산해야 되냐? 이걸로 다 계산을 한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계산하느냐? 대칭 좌표법 갖고 계산하라 이거야. 대칭 좌표법. 아시겠죠? 대칭 좌표법이 뭐예요? 6개의 I0, I1, I2 V0, V1, V2를 뭐해서 알아낸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들을 합성해서 각 상의 IA, IB, IC를 계산해내고 VA, VB, VC를 계산하라는 거죠. IA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만 해보면 I0 플러스 I1 플러스 I2를 이렇게 얘네들을 알아내서 얘네들을 IA, IB, IC를 계산하고 VA, VC를 계산하라는 게 대칭좌표법이지. 자, 그래서 대칭좌표법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4번. 불평형 고장은 이렇게 계산하고 평형 고장은 이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거야. 그죠? 39번. 선로 고장 발생 시 타 보호기기와 협조에 의해 고장 구간을 신속히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 차단의 밑줄. 차단할 수 없어. 차단할 수 없답니다.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 장치와 차단 기능이 있는 노마가 같이 직렬로 설치해야 된대요.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39번은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 봐요. 그죠? 39번은 이런 배전선로가 있는데 여기 변전소가 있어요. 서브스테이션이 있어. 서브스테이션에서 배전선로를 쭉 포설했는데 어떤 놈은 차단 기능이 있고 어떤 놈은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을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며 직렬로 설치해야 된다. 배전용 개폐기는 그랬어요. 차단 기능이 없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배전선로 보호는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냐면 니크로저를 설치하고 섹셔널 라이저를 설치하고 라인 퓨즈인 COS를 순서대로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직렬로.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니크로저, 섹셔널 라이저, 라인 퓨즈를 설치하되 섹셔널 라이저는 부하 측에서 예를 들어 고장이 발생을 하면 부하 측의 고장을 고장이 발생했네? 한번 내가 개방해 볼게요. 라고 개방을 합니다. 그랬다가 잠시 있다가 1사이클 만에 다시 온을 시켜봅니다. 투입을 시켜봐. 고장이 지속됐다. 다시 개방. 다시 1사이클 후에 다시 투입. 고장이 지속됐다. 그러면 아이고 고장이구나. 그러고 누구한테 신호를 줘요? 니크로저한테 신호를 주면 니크로저가 고장났어? 차단해줄게. 차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섹셔널 라이저라는 것은 차단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고장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몇 번 기억했다가 신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다? 니크로한테 주면 이 후비보호 장치. 내가 선행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예? 주보호하는 거잖아요. 주보호해서 주보호가 안 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야? 후비보호한테 신호 주는 거죠. 차단해. 그러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차단할 수 없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그랬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섹셔널 라이저가 되겠지. 자, 40번.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자,
가장 기본 사이클이 냉킨 사이클입니다. 그죠? 이상적인 사이클은 뭐예요?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스팀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있고, 복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급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된 게 보일러, 과열기, 그 다음에 증기터빈, 복수기, 급수펌프, 보일러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인데 여기다가 열효를 향상시키려고 어떤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스팀 터빈을 하나 더 만들어. 스팀 터빈을 축만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다 스팀 터빈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발전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복수기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열기에서 나온 과열 증기를 가지고 한번 뭐를 하는 거예요? 스팀 터빈을 돌린 다음에 그 증기를 전부 다 어디다가 보일러에 다시 보내서 다시 데핍니다. 왜? 증기 온도는 뜨거운 게 고온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고온으로 갈수록 좋아서 다시 한번 제열을 합니다. 제열을 하는 사이클. 이게 뭐 한 거야? 제열기 달면서 고압 터빈에다가 이제 일 마치고 난 걸 저압 터빈 쪽으로 보내줍니다. 저압 스팀 터빈이 당연히 이렇게 다는 것을 제열 사이클, 열효를 높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급수 펌프라는 건 뭐예요? 저 물통에 있는 차가운 물을 갖고 올 거 아니야. 이 차가운 물을 가지고 그 다시 데펴갖고 올리 보내는 거 아니야. 보일러로 보내줘야 될 텐데 이 급수 펌프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이렇게 순환돼서 당시 물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데펴 쓰자. 이 물을 데펴 쓰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여기서 스팀 터빈 일부에서 뭐를 해서 증기를 추기해서 여기다 쏴주면 얘 온도가 막 500 몇 도씩 되니까 급수가 가열될 거 아니에요. 이 급수 가열기로 해서 보일러에 이물하고 원수와 좀 부족한 원수를 섞어서 같이 이렇게 가면 보일러 효율이 좀 향상되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복수기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 재생 사이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뭐 이 연도로다 우리 보일러에서 뭐예요? 보일러에서 불 떼고 여기에 수냉관이 이렇게 지나다닐 텐데 이 수냉관에 열 받고 나면 이 열 뗀 거 어디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저쪽으로 얼른 날아가. 굴뚝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굴뚝으로 날아가기 전에 여기다 뭐 공기열기 갖고 다시 그 공기열기에다가 뭐 압입해서 공기를 좀 더 불어넣어주고 그 뜨거운 공기를 다시 뜨거운 공기죠. 여기 연도로 나가는 것도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를 화로에다 다시 넣어주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열효율이 향상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열효율 향상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마다. 자, 그에 대한 방법을 볼 수 없는 것을 그랬는데 가본에 보시면 조속기 설치한다. 조속기는 뭐예요? 조속기는 물량, 증기량을 늘렸다 낮췄다는 거죠. 양을 늘리는 거지. 이건 열효율 향상 대책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재생 제열 사이클을 사용했고 공기열기, 절탄기 등을 사용했고 고온고압의 증기를 채용한다. 그래서 과열기를 설치했다. 그랬어요. 예, 답은 가번이 되겠죠. 가번. 예, 이래서 2009년 2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